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를 소박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보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런 제목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니 이 지금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만 한다고 해도 지금 그 선거 구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정치 비리의 핵이 공천 문제입니다. 이 공천 때문에 아니 사과 개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난데없이 국정교과서라는 게 빵 터져 나오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과서는 이제 자유 발행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은 대부분 이 자유 발행제입니다. 그 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뭐 거짓말을 써도 어쩔 수 없죠. 그거야.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그걸 건강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과서로 채택하는 경우는 있을 수조차도 없고 또 그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정제가 있습니다. 인정제. 인정제는 필자가 씁니다. 마음대로 쓰죠. 쓴 것을 그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는 학교에서 자료로 써도 괜찮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된 것만 교과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검정제입니다. 검정제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맞는 지필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지필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만 교과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필 기준이 좀 완화된 나라도 있고 굉장히 세밀한 나라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필 기준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국정교과서다. 그렇게들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국정교과서입니다. 이건 국가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과서는 적어도 세계 역사에서는 독재 정권 아래 외에는 제가 아는 한은 국정교과서라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중반에 지금 현재 정권도 뭐예요? 창조적 경제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 창조적 경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데 아니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황우여 부총리의 그 논을 들어보면은 첫째 오류를 없애고 편향을 막고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히틀러나 스탈린 아래서나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아니 국론을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통일을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정권의 기준에서 통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민주화 시대에 이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지필지는 중도 성향으로 다양화시키겠다. 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중도 성향의 사람을 모았는데 어떻게 다양화가 됩니까? 그러고는 뭐 지금 있는 교과서에 사진이 누구께 몇 개 더 들었다. 뭐 단어를 이런 걸 썼다. 남북한을 언급하는데 북한 언급 횟수가 더 많다. 이런 이거 어린아이도 아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첫째는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은 교과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어릴 때로부터 보수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의 집권을 앞으로
사실 계획하는 거지요. 그러나 교과서 만든다고 꼭 보수가 집권을 하겠습니까? 그럼 또 진보가 집권을 하면 그 국정교과서니까 또 바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특별히 국사 문제인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우리 국사는 지금 일본과 중국과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동북공정을 가지고 한반도의 거의 3분의 1을 원래 중국의 영토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초기 삼한시대 지역이 자기들이 다스리던 영토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삼국의 뜻있는 국사학자들은 지금 논쟁이 열띠입니다. 근데 중일 쪽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들의 교과서는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쪽이 더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사학자들에게 그 밀린 이유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인데, 역사 논쟁에 완전히 발목을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교과서를 만들면 어용학자들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뜻있고 자질 있는 학자가 그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죠. 참여한다면 자기의 연구와 자기의 뜻을 굽히고 정권의 의도에 맞춰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옛날로 돌아가도 21세기는 다양성과 창조성의 시대입니다. 다양성과 창조성을 상실하면 모든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 또 뭐 창조 경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조성과 다양성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 역사 해석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꼭 다 맞아서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자유롭게 보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에 대한 창조력과 다양성을 길러가는데, 이게 정답을 딱 만들어 놓고 입시 볼 때 그 정답대로 안 쓰면 틀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 역사에 거꾸로 가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교과서 문제를 갑자기 꺼낸 것은 제가 느껴도 이것은 어떤 본래 의도는 감춰져 있고 딴 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그 내용 안에 지금 뭐 거론되는 것들이 표면만 얘기를 해도요, 이 군부 독재 기간을 독재 기간이 아니라 산업화의 기간으로 명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독재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독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일파와 우리 역사의 근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 친일이 정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친일파 후손에 대한 그런 공격들은 이제는 가급적 없애거나 자제해야 된다. 그거는 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역사 스스로 결정할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그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상해 임시정부 아래에 있었던 그 독립운동 계열들이 다 분열되어 있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한 번도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보다는 그 8.15 후에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표현하실 분은 표현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독립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지만 40년대 들어와서는 상해 임시정부 안에 전부가 통합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민족주의든 공산주의든 자유진영이든 그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정부 안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이념의 한 부분으로 보고 교과에서 없애거나 뭐 중요하지 않게 처리해 버린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런 관점이 아닌 사람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는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미 국정교과서이고 음악과 미술과 영어만 검정교과서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전부가 검인정 교과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 문제는 정말 이승만 정권이 독재화되었을 때도 교과서는 검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유신이 되고 73년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발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을 국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74년부터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돼서 2003년까지 30년을 국정교과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는 67년에 중학교를 들어가서 7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요. 완전히 유신 시대에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 선배님이 저를 데리고 학습 모임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민족사관을 만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할 때 그 동경제국대학의 조선역사연구실에서 만든 역사, 우리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이 무능하게 보였고요. 우리 민족은 당파 싸움만 하고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짓밟히기만 한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사관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함을 갖고 있는지,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주체와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넘어서 왔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학습 모임이 끝나고 그 어두운 밤에 그 길을 나서던 그때 그 감격과 가슴의 뜨거움을 지금도 지우지 못합니다.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일선 교사의 77.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수 언론들조차도 반대 논설이나 반대 사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양성과 창조성을 말살시키고 교육이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관점도 허용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이것을 말살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역사 후퇴와 정신적 퇴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회적인 일을 진보든 보수든 한쪽 관점에서 보는 것에 저는 식상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내 관점만 주장하고 다른 관점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보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진보 쪽으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의 앞으로의 21세기의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역사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의 그 자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각각 스스로가 그 붙은 결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